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서브에서는 9월을 맞이해서 좀 힘차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힘이 안 납니다. 힘 전혀 안 나고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고 이러려고 주식했나 싶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짜증은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여기까지 차 있는데 시장은 전혀 너 짜증난 건 상관없고 그냥 밀어버리겠어. 이렇게 나오는 아주 더티한 시장입니다. 이럴 때 또 게스트를 모시고 같이 또 신나게 물어뜯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게스트분들이 못 나오시겠대요. 시장 때문에 다 어렵다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직접 시장에 대해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 시장의 흐름들을 하나씩 또 곱씹어보고 거기서 어떤 전략들을 좀 찾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혼자 나는 솔로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거의 1시간 동안 제 얼굴 보시느라고 좀 피곤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화면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지금이 이런 상황이다.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투자 마인드의 보강 그리고 또 이런 더티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플랜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것저것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들 보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해외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해외 시장 보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미국 증시 다우는 세요. 전 고점에서 이제 약간 그래도 약간 가치주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그래도 금리 인하하게 되면 지금까지 성장주만 우르륵 달렸다. 그러면 우리 좀 봐줘라고 해서 가치주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 더 이어가고 있고 게다가 지금 딱 시장의 스타일은 이제 이번 주 동향 쭉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약간 헬스케어 그리고 또 부동산 그리고 또 경기 소비재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쪽이죠. 그리고 또 약간 경기 방어적인 유틸리티 쪽 이쪽이 강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테크주 IT 뭐 AI 뭐 붙었다. 근데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다 던집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우지수 좀 더 세고 S&P 그냥 균형적 나스닥은 너 안 돼 이런 느낌. 이번에 급락이 나왔었을 때 다시 반등이 쭉 들어오다가 여기서 한 18,000대 부분에서 막 시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다시 흘러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약간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힘들다 해서 여기 좀 올라왔는데 다음 산을 갈까가 아니라 아이고 힘들어서 그냥 내려갈래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그런 분위기 쪽에 무게를 삼고 있다. 특히 약간 지금 시장에 취약한 건 IT, 테크, 기술주, 빅테크 이런 쪽이다. 거기다가 이쪽이 약한 배경들을 다시 한번 살짝 보게 되면은 그거죠. 지금 빅테크 쪽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저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밸류를 많이 좀 깎아 먹었던 이 성장주들을 다시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가 밸류를 회복시키는 성장주가 또 가장 수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갖고 있던 잉여현금 흐름을 높은 금리로 반영시키면서 이거 나 그냥 돈 갖고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한 5%씩 연간씩 5%씩 반영돼서 주네. 와, 꿀 이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금리가 인하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꿀 이런 상황들에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본토 발음으로 할게요. 리파이낸싱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복잡해진 상황들이 되겠죠. 거기다가 또 그러면 지금처럼 또 AI를 그대로 투자를 해서 강에 들어올 것이냐. 그럼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또 부담감, 요거에 대한 우려감, 요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다 두 번째 미국에서는 또 무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반독점법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엔비디아 주가인데요. 이때 좀 버틸 듯 하다가 막판에 이제 검찰로부터 지금 검찰은 아직 아니겠죠. 여러 가지 또 정부에서 이것저것 소화 좀 얘기를 해보고 특히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 90% 가까이 되는 AI 칩인 보이는 엔비디아에서 너희들 혹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얘한테
괴롭힘 당했어?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애들한테 학폭 관련해서 불러다가 조사하는 것처럼 하나씩 불렀습니다. AMD 들어와봐. 네 선생님 와가지고 혹시 엔비디아 괴롭혔니? 사실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거기다 또 인텔 같은 경우도 불러다가 얘기를 했고 또 AI 관련된 또 칩 관련된 스타트업들 쪽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더니 다 눈물만 뚝뚝뚝 흘리고 있더라. 요거 봐라 요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바로 또 그러면 어디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환장을 발부했다 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또 아니 우리 받은 적 없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뉘앙스가 미국은 반독점법이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같이 이제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 대해서 많이 열린 모습들 쪽에서 혹시나 너가 신기술을 가지고 아니면 네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들을 압박하면서 그 길을 계속 또 유지해 나간다. 이거를 되게 못 참기 시작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처음 나왔냐면 과거에 철도 유니온 협회 거기서부터 좀 횡포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때 되게 오래된 법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2000년대 쪽에선 통신사 하나가 또 이것 때문에 또 쫙 쪼개졌었죠.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이번에도 또 구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방법원을 통해서 반독점법 위반 있다. 너희 애플을 통해서 연간 200억 달러씩 돈을 줬대요. 그래서 애플한테 우리 같이 거기다 끼워놓고 우리 거 좀 잘 어떻게 좀 잘 해주세요. 아이 그거 왜 이러세요 하면서 거기 나왔었을 때 그 어떤 대가성 자금이 들어가고 그거를 또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했다란 것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 돈 받지 못했던 다른 쪽들은 배제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길티 유죄가 됐기 때문에 요게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항소하고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런 뉘앙스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이래저래 다 지금 고난의 길이 좀 펼쳐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중심으로도 그렇고 월봉 볼까요? 와우, 예, 지금 한 2년 전에 갖고 있었으면은 한 13달러, 그러니까 이거 액면 분할한 겁니다. 네, 그때 가격만 보게 되면 13달러, 20달러도 안 됐어요. 지금은 140달러까지, 그러니까 거의 10배 난 종목인데 거기다 이제 조금 내려다 보니까 10배는 좀 그렇고 한 7배, 8배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들인데 이런 걸 잘 떠나가지고요. 그냥 한마디만 보게 되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오른 상황 쪽에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AI 관련된 쪽에서 이제 뭐 이게 지금 수익성, 즉 AI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만큼이나 계속 또 투자를 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오케이. 근데 혹시나 이게 그 정점이 되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많이 올라서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또 그런 거 있죠. 예전에 테슬라도 그랬고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내가 또 거기다가 우리 황 선생님은 나 주식 좀 벌었는데 돈 좀 써야 되는데 나 주식 팔 텐데 같이 팔 사람 저요 그러면서 또 임직원들이 같이 매도가 나오는 이런 시점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리 이거 돈 벌어서 이제 주주 환원도 할게요.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하겠습니다. 500억 달러 1년 내 500억 달러 뻑 얼마입니까 돈이. 이게 이런 정도가 이렇게 자기 가치를 올리는 행동인데 우리는 주주 환원을 해봐야 35%와 이러고 있는 거죠. 예, 해봐야 막 15% 20%대에서 35%까지 가니까 막 좋아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주 환원율이 50%는 기본 50% 한다 그러면 에이 이제 팔아야겠네 이런 느낌입니다. 100% 110%까지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 못 벌어도 해요. 빌려다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합니다. 좀 본받아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지금은 자사주 매입하다 보니까 아마 밑은 좀 막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좀 차익 매물도 있는 관점 쪽에서 무겁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쯤 가서가 여기 고점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네, 고점을 못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저번에 저점대를 또 테스트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충분히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좀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라는 쪽들이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인데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를 딱 보게 되면 예 재력도 약하고 뭐 거래도 보세요. 지금 그나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거래 들어오면서 좀 움직이는데 한국은 뭐 좀 어떤 급변하는 때 아니면은 거래 안 들어와요.
그냥 뚱한 관망세 이런 시장의 흐름들 쪽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요즘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거는 금리는 이제 인하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만큼 그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금리 때도 잘 시장이 견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는 과정들이 왜 금리를 인하하겠느냐? 혹시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연준은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즉 물가와 고용 두 가지를 보고 변화에 따라서 그 금리를 조절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빠르게 올렸었죠. 그런 상황 쪽에서 혹시나 보자 물가를 이렇게 물가 따라서 금리를 같이 올려서 이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가 초토화되면은 이거 빨리 또 다시 어느 정도 되면 금리를 내려야지라고 했는데 미국 시장이 잘 버팁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 시장으로 와라 공장은 다 아메리카로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GDP 성장률과 함께 괜찮았었죠. 그래도 고금리엔 장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됐는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시점이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를 세게 인하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25bp가 아니라 50bp까지 한다. 와 우리 금리 인하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져서 좋아요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 뭐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세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솔직히 미국 시장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가지고 그거 뭐 몇만 건 늘었다 줄었다 해가지고 시장이 경기 침체 살았네 뭐 조울증을 보입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 금리 인하가 이제 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거기서 이제 경기가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매크로 지표 때문에 아주 그냥 또 어제는 좋았다가 그 다음 날은 안 좋았다가 울다 이런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시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뭐 이런 때 또 매크로 지표 막 얘기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얼마나 또 시장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네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 할 때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럴 때 그냥 자꾸 원래 지금 같은 때 이게 상반기까지 시장 끝났고 그러면 상반기 때 좋았던 종목들 섹터를 이게 하반기도 얼마큼 성장할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보면서 체크해야 될 텐데 매크로 지표 가지고 뭐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서 무슨 뭐 신규 지수가 있고 고용 지수가 있는데 이거 또 재고가 늘고 뭐 신규가 늘어 이거 볼 때가 솔직히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볼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그냥 우르르 밀렸다가 우르르 올라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속상합니다. 속상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그때 맞춰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의 동향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빅스 본토 발음입니다. 빅스 변동성 지표죠. 요거를 보게 되면 한때 그 8월 5일날 쫙 하고 갔던 거 이거 뭐 엔캐리까지도 뭐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갔던 거 지금 쭉 내려옵니다. 살았네가 아니죠. 한번 살아난 변동성은 뭐가 하나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또 요 보게 되면 여기서 돌파했었을 때 그때가 한 15대였었어요. 그걸 잘 안 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안 깨고 그때는 그 전에는 뭐 10대까지 내려갔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탁 튄다 이러면은 요런 거 또 변동성이 살아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과정이겠죠. 이런 것도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온다 그러면 또 내려와요. 근데 그때가 아직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살아있네.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 여러 가지 심리들은 안정이 못 됐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또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매크로 지표 몇 개 한번 볼까요? 외환시장입니다. 일단 달러 지수와 함께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는 또 금리 50bp 내릴 거라고 쭉 가다가 아니지 50bp는 뭐 또 GDP 발표하면서 야 미국이 3% 성장의 분기에 말이 되는 얘기 이게 무슨 경기 침체 그러면서 또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가 또 나왔던 얘기 무슨 뭐 졸츠 보고서 졸츠 잡 오프닝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 봤네요. 채용 공고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도 또 이거 생각보다 좀 주춤한데 또 경기 침체 아니야? 또 달러 약해지고 하여튼간 뭐 우리나라만큼이나 미국도 지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요때 나왔던 한 100 지금 기준으로는 102대는 넘어가기가 좀 어렵고요.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게다가 또 요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저희가 공포가 살아나요. 달러가 이렇게 하고 한 방향으로 쭉 가서 약세로 간다. 그럼 해당 통화들은 다 강세겠죠. 강세로 가는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통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달러 N, 그러니까 엔화죠. 엔화가 만약에 강세로 간다. 그러면 요때 나오면서 저희가 타격을 입었던 요 8월 5일 날 요때잖아요. 그 엔캐리 자금이 그동안은 싼 N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싸지다 보니까 이 싼 N을 가지고 원래 N은 싼 거야. 매도, 그리고 다른 자산 쪽으로 투자, 이렇게 하다가 이때 분위기가 바뀌었죠. 우리 금리 인상합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다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엔화가 10몇 년 만에 급하게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때 싼 N을 담보로 들어왔던 N캐리 자금들이 오히려 잠깐만, 그럼 N은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게 들어왔던 연기가 된 다른 자산들은 바로 그냥 뭐 이거 정리하는데 이거 그냥 남겨둔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밀어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비트코인이건 뭐 또 전 세계 위험 자산이건 다 같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현상들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요때, 그러니까 잘 안 빠지던 때가 여기 144엔, 145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엔화를 강세로 이끄는데 요게 또 빠르게 하방 압력들이 커진다. 그러면 또 스물스물 공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엔화는 강세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요거 보자, 요거 그러면 엔캐리 지난번에 나왔던 거 이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은 우려하겠죠. 뭐 그때 뭐 75%가 정리됐다, 90%가 정리됐다 모릅니다. 그거는 뭐 추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약간 급하게 움직이는 통화에 따라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감, 이게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한국만 있습니까? 그것도 일본만 있어요? 대만은 왜 그런데요? 대만은 잘 올라가요. 그냥 쭉 잘 버티고 올라가는데 왜 거기에 취약한 쪽에, 하여튼간 안 좋은 건 다 한국 거예요. 다 영향을 받아요. 좋은 거는 요만큼 반영되고,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좀 욕 좀 해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합니다, 피디님이.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꾸준히 약세로 들어오죠. 하지만 요 3.8달러대, 아니 3.8% 여기서는 강하게 좀 지지권을 받고 있죠. 여기는 지금 살짝 이탈은 하긴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금리는 인하할 테니까 꾸준히 내려가는 것보다 잠깐만 이런 쪽에서 너무 좀 오버한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경기와 관련된 쪽에서 금리를 또 바라보는 모습들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또 생각보다 위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금리 또 연준이 세게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반영되고 있고 정신없습니다, 이쪽도. 근데 이게 만약에 3.8대가 이탈한다 그러면 이게 또 지지가 좀 흔들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달러가 달러 강세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가 또 빠르게 하락하는 게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좋았었지만 지금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또 경기에 대한 관점으로 함께 또 금리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요것도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뭐 또 갑자기 이탈하니까, 모든 매크로 지표는 그래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데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 이거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하향되든가 꾸준하게 올라가든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에 맞춰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본다라는 것 좀 좋은데, 이렇게 뭐가 급변한다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런 매크로 지표나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또 이것저것 해석할 걸 많이 던져주고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꼭 염두를 하고 보시는 시점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증시도 지금 가뜩이나 취약한데, 이런 취약함 쪽에서 가장 취약한데 더 취약하게 더 이렇게 찬물을 꽉 부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월봉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7월달부터 그래도 하반기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 금투세 관련된 쪽 그냥 뭐 좀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서 어차피 뭐 좀 유예 또는 폐지할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아니에요. 계속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로 보시게 되면 다 조금씩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거래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런 쪽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최고 꼴찌를 달리고 있는 코스닥 시장, 올해만 한 3% 빠졌나요? 네, 올해 4월 달이 고점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양봉을 보여주지 못하고 줄줄줄줄줄. 예, 올해 4월 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4개월 전,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앞에가 9자였습니다. 지금은 7자도 깨지게 생겼어요. 이게
거기다가 종목들 보게 되면 처참합니다. 솔직히 50%는 질비해 있고요. 나머지 뭐 테마 쪽인 종목들 뭐 최근에 좀 그나마 시총 상위 종목들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와 갖고 있는 상황 보게 되면 이게 중소형주를 갖고 있어도 되나 그렇다고 정리하고 싶어 죽겠는데 올라오는 것도 없습니다. 팔려고 거래량도 별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런 시장을 보고 있는 자체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냥 미치고 빨짝뛸 이런 상황들이어서 속상합니다. 네, 그런데 금투세를 시행을 한다고요? 네, 금투세가 아니라 투자세겠네요. 투자자 원금을 다 뜯어가는 세금이 이런 쪽으로 됐었을 때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제 그대로 노출되면서 좀 취약한 모습들 특히 이번에 반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보시게 되면 느낌이 오시는 게 이번에 올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된 시장이면은 여기 요 중요한 검은색 선지 이걸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안착하고 위에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뚝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도하다가 하는 사이에 그대로 가라앉는 시장. 즉 보시게 되면은 요게 안착 못하고 삐질삐질 되다가 탁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다시 힘을 내고 돌아가야지 딱 걸려버렸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중요한 저항대에서 맞고 떨어진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요 라인대들 어딘가를 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직 우리 이때 올라갔던 거 좀 완벽하게 소화 못했어 라는 쪽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지지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 실마리를 한국이 뭔가를 뭐 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다음 주 가게 되면요 올해 9월 첫 주 다음 주는 9월 두 번째 주 아시죠? 추석. 네, 추석 때 추석 전을 앞두고 추석 전에 이제 추석 끝나게 되면 한국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주식 사야지 주식 풀로 사고 그다음에 고향 가야지 라고 했다가 또 그때 미국 시장 보면서 또 그 불안한 모습 보면서 그냥 그걸 그냥 가겠다. 어렵죠. 다음 주도 거래는 확 줄을 텐데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냥 그러면 지금도 손절해 마라 하다가 외국인들이 툭 들어온다 그러면 툭 매도로 들어온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장난하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못 씁니다. 그런 쪽에서 주식은 계속 팔고 있고 이게 될 만한 시장이겠습니까? 네, 그런 쪽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측면들 속상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지금 뭐 안정이나 아니면 뭐 주요한 이슈인 뭐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하반기로 가게 되면 전통적으로 약했던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 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주식하면 안 될까요? 대한민국 증시는 그러니까 1월 효과와 함께 1, 2, 3, 4, 5, 6 해서 한 상반기 쭉 다 했으면은 끝난 겁니다. 하반기는 보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챙겨놓고 하반기는 그냥 또 어디 니네 무슨 이슈 가지고 그렇게 만들래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어야 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지금 5년 6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네요. 네,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딱 4계좌를 서바이벌 플랜 즉 이거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게 지금 거래가 안 돼서 여기까지 빠졌다 생각하게 되면 버텨야죠. 이런 건 그냥 버텨보겠다 하고 좀 버텨보는데 버텨봐도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면서 확 밀렸을 때 그럴 때 그냥 이거 내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저점에서 손절하면 안 됩니다. 버텨보겠다 그러면 끝까지 버텨보셔야겠죠. 그게 아닌 어정쩡한 종목들 아니면 이게 지금 사서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면 더 빠질 것 같은데 라는 쪽들은 차라리 이런데 시장에서 휘둘릴 거 생각하게 되면 현금이 낫겠죠. 현금 갖고 기다렸다가 진짜 시장에서 또 지난번처럼 뭐 어떤 이유인 간에 이렇게 크게 우르르 나오는 거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툼에 비슷하게 한번 더 나온다. 특히 이번에도 이때도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그거잖아요. 신용 이때 한 20조 좀 넘던 신용이 이날 하루에 털린 게 1조 3천억입니다. 그거 털려서 17조 초반까지 들어왔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하락하면서 이번에 또 신용으로 조금씩 샀던 거 그게 또 불안해요. 지난번에는 잘 버텼는데 이번 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도 뭐야 그러면서 또 매물화 된다. 그러면 신용에 또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신용 얘기가 또 레버리지 청산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한다. 이래저래 좀 아직 그렇게 단단한 시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딱 4계좌를 서바이빙 플랜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견디기 위해서 4계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걸 꼭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했을 때는 줄여놓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좀 낙폭 커진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유로운 현금 흐름이
시장을 또 대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은 또 섹터들이 그래도 좀 돌아갑니다. 작은 섹터라도. 그랬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일단은 예, 잔잔바리.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짧게 대응할 수 있는 K증시만의 능력, 매력. 뭐 잘못하게 되면 이거 지금 길게 보유했었을 때 뭘 하루 이틀 아니면 뭐 한 일주일 이상 보유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국 증시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아우 개미들은 다 단타만 해. 아니 단타하기 싫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 놓고는 단타하지 말라고. 단타는 뭐 어디 뭐 벌레 취급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된 거고 단타는 잔잔바리화 된 거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안 되게 됐다 그러면 또 그냥 갖고 있던 현금 다 두고 이렇게 기다려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돌을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다 시장에 맞게 바뀌는 거고 그에게 맞게. 그래서 오늘 내일을 당장 보지 못하는데 오늘 현금하고 오늘 살 것만 대응할 것만 딱딱 해놓고 그냥 빠지겠다. 이게 나쁜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약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시장 흐름들을 보시고 현금 관리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격이 또 급박하게 들어와서 싸진다. 그러면 있던 현금을 가지고 또 그때 우르르 들어가야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이번 주 말에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난번이 7월 달이 발표됐던 게 허리케인 베일 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조금 좀 부진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해소돼서 다시 실업률도 떨어지고 비농업자 신규 고용자 수 페이롤 쪽도 살짝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아유 경기 침체 아니네 하고 시장이 안정되면서 반등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단 이건 미국 얘기죠. 한국은 미국이 한 2% 올랐습니다. 한국은 시가 보세요. 0.6% 올랐다가 또 눈치 보다가 빌빌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 눈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고 아이 몰라 장차가 많은데 던져야지 이것만 나오게 되면 하고 또 이렇게 되죠. 미국은 반등, 한국은 정강후약.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들인데 꼭 저희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서 뭐 금투세 관련돼서 어떤 결정이 나든 간에 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 그 뒤에 변화가 나오는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잘 버텨내시죠. 이 악물고 또 나머지 좀 갖고 있을 거 갖고 있고 현금은 갖고 있다가 이걸 좀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섹터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 흐름들이 과연 지금 어떤 쪽들이 누가 잘하나 이런 어지러운 장 속에서 그래도 누가 힘내나 라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뭐 그러네 뭐 양자모. 양자모는 또 대표적인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엑스게이트, PPI, 뭐 ICTK 이런 종목들이 벌써 상한가 들어갔나요? 네.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그거죠. 또 정부가 뭐 한다 아니면 이번에 보니까 양자모를 통해서 이번에 정부의 예산 기준 보게 되면 뭐 차세대 반도체 기술 이런 것도 있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반도체 패키징 뭐 이런 쪽 다 있다가 양자 쪽도 우리 챙기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살짝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흐름들은 이것도 하나의 축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거 괜찮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초전도체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이거는 안 움직여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선 약간 들썩이 는 게 지금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또 보안주 쪽은 그냥 딱 그거죠. 딥페이크. 오늘 관련된 쪽에서도 종목들 엄청 세네요. 센즈랩 이것도 쉽게 안 밀리고 가는데 좀 약하긴 약하죠. 그리고 또 그나마 이렇게 봤었을 때 좀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좀 침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추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하는 매매들은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지금 시총이 1200억이에요. 지금 대부분 보안 쪽은 국내에서 그렇다고 뭐 적자나거나 아주 뭐 이상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분위기는 요거에 약간 어느 정도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어차피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관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보안 쪽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 특히 이런 보안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딥페이크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방지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이게 발생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다시 회수해서 뭐 없애는 기술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또 다 자동 탐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AI가 적용돼서 또 돈 버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포장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쿠팡이 주가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CPNG죠. 예, 아이고 영어를 한글말로 치면 안 되겠죠. 쿠팡. 네, 어제 주가가 7%쫙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장돼 있죠.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쿠팡 지금 다 쓰실 겁니다. 대부분 많이 다 쓰실 건데 저도 뭐 멤버십 올라간다 그래서 그냥 저 예전에 쓴 거에 비해서 몇 한 절반 올라갔나요? 한 50%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올라간 거 가지고 근데 너무 편리해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올라가도 그냥 해도 되겠지 뭐 하면서 그냥 쓰고 있는 편이죠. 다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까지 이용액 그리고 결제 건수, 이용자 수 모두가 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팀F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둘 다 위메프 팀원 안 써. 그럼 이것도 넘어오는 꼴이죠. 이걸 가지고 뭐 그거 썼었는데 이제 못 믿겠어. 이마트 가야지. 오프라인 가서 이마트 안 갑니다. 여기 지금 젖어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하나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쳐서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아침에도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설마 거기까지 움직일까 싶었더니 역시 자네 안 들어왔는가 훅 하고 또 올라가는 이런 변화가 나와서 KC 전통적인 쿠팡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또 쿠팡이 그걸 통해서 또 이제 투자를 더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KCTC나 뭐 세방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비싼 종목은 아니에요. 가치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아주 늦게 그리고 또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쉬운 모습들이지만 태용로직스 이것도 뭐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지금 시점에서 뭐 CJ 대한통운도 움직이네요. 예, 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주된 섹터를 가지고 꼭 저평가니까 나 이거 사야지라고 할 만한 중소형주의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끝나고 그냥 줄줄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보시되 그래도 쿠팡이 주가가 한번 더 레벨업이 된다든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또 그러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적으로 봤을 때 또 요즘 강한 게 카지노. 와우. 강원랜드가 이제 어쩐지 여기서 살살살 올라가는 게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는 정부가 이제 강원랜드 쪽에서 테이블하고 시설들을 늘릴 수 있게 그리고 또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는 외국인 전용 쪽이 또 따로 있죠. 그쪽은 또 한도 규모를 또 3억까지인가 늘린다고 하다 보니까 저 증설할 수 있게 해주네. 실적 좋아지겠는데 라면서 딱 들어왔지만 이런 거 보세요. 이거는 그냥 오늘 이 이상으로 쭉 들어갔던 거는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는 챙기는 게 맞겠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조금 오버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실적 잘 나왔던 GKL, 파라다이스 모두 다 강한 모습들이죠. 이것도 지금 7월 달에만 17%뭐 18%한 두 자릿수까지 다 드롭백이 올라갔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 거죠. 근데 어차피 그래도 한 9월 달 요때 또 국경절하고 황금 연휴 있을 때 요때가 또 약간 부각을 많이 받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가겠다. 또 이게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게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나와야 추세가 강할 텐데 그거는 좀 더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즘에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즘 고가를 찍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점, GS 리테일, 네, 그리고 BGF 리테일 이런 거 보게 되면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전혀 안 보고 있고 에이 무슨 이거 사서 뭘 먹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깐만 보고 있으면 꿀럭꿀럭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예, 저희가 안 갖고 있으면 아주 신기하게 올라오는 이 K 증시의 매력, 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런 거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항상 시장에선 그동안에는 수출주 중심으로 가는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수주에 대한 기대감 대표적인 게 많이 못 갔었던 유통주도 하나의 그 축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좀 사봐야지
머니라고 하는 저희는 못 사고 스마트한 머니 아니면 좀 큰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이라도 사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한 저점에서 좀 베팅을 했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것도 이런 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백화점, 현대백화, 이거 맞나요? 예, 현대백화점, 네,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거 쭉 들어오고 신세계도 지금 의외로 한 달 내 고가가 들어오고 있고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수는 안 좋다, 뭐 소비심리 최저, 뭐 꺾인 지가 뭐 몇 개월 됐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올라오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소비심리가 올라오는 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 안 좋은 쪽은 여전히 안 좋고 그리고 또 좋은 쪽들은 여전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게다가 또 약간 추석 때 명절 때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다 뭐 가족 모임 뭐 한 반나절 뭐 이렇게 있다가 빨리 좀 다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리고 또 나를 즐겨야지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 명절에 특수 효과, 성수기 이런 느낌들이 같이 맞아 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 봐야 될 게 항공주라고 봐야 되겠죠. 항공주 오늘 대한항공도 그렇고 강세로 쭉 가다가 살짝 멈췄습니다. 시장이 좀 들락달락하니까요. 근데 항공주는 딱 두 개죠.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 외화 부채가 갖고 있던 게 줄게 되고, 그래서 리스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금액들이 더 줄어든다라고 봐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WTI 유가가 지금 60달러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0달러대가 깨졌어요.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항공사 입장 쪽에서는 유류비가 상당히 또 중요한 비용으로 차지하는데 많이 힘을 덜었지 않습니까? 80달러대 되는 것과 60달러대 되는 것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높은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또 항공주를 끌고 가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계속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유가의 동향을 보여준다 그러면 레벨업은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요즘에 핫하고 핫한데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지라고 하는 섹터, 2차전지가 있습니다. 2차전지도 지금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는 게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잘 안 챙겨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2차전지 하면 소재 쪽 에코프로 BM 이것만 많이 챙겨봤다가 이번엔 되게 다른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이런 셀 만드는 제조업체 메이커들은 강한데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 주가는 영 이번에 2차전지 간다고 에코프로 BM 샀다, 재미없을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라는 쪽으로 나오는 거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이고, 왜냐하면 큰 축이 갈렸던 게 지금 여전히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대로 소재 가격들은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즉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올라온 가격들과 함께 그거를 만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해야 마진이 더 생기겠죠. 근데 계속 하락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거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셀 메이커 입장 쪽에서는 이렇게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모든 소재 가격들이 약하다 보니까 같은 소재를 반영돼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양극재 물질을 가지고 내가 조립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 업체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마진은 오히려 더 커진다라는 쪽들이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소재 업체들이 내가 그 을이지만 갑인데라고 하면서 이거 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가격 올랐으니까 이거 알아서 사주세요. 싫으시면 가시든가 뭐 이랬던 기업들이 요즘은 아닙니다. 저 어떻게 형님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이렇게 됐었을 때 흐름을 본다. 그럼 지금은 일단 고르는 게 LG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셀 메이커로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또 2차전지 관련된 ETF 쪽을 바라본다, 이런 쪽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ETF가 비중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셀 메이커들이 많은 쪽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소재 업체 쪽으로 비중이 많은 흐름이다. 이거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셀 메이커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만큼 싸게 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눌림목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문제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올라간다고 막 사기가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수급도 봐야 되고 동향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약간 조정이 어디 들어오나 이거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더 받는 것 같아서 쫓아가는, 저는 왜 이런 걸 잘 못하겠죠? 막 좋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냥 그래 돌격 이런 걸 잘 못하겠어요.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쫄보, 예, 우리 박찬근 고릴라 선생님이 얘기했던 쫄보 다 비슷해요. 주식 오래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이 요만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아지는 건 맞겠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냐?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면 사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2차 전지를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이 정도 흐름들 쪽으로 보시면서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보게 되면은 다른 또 그동안에 강했던 섹터들도 요즘 그 있지 않습니까? LNF, 예, 이것도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아니 테슬라 잘 나가는데 LNF도 올라가야죠. 네, 못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쪽에서 소재 업종들은 지금 인기가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 들어가게 되면 또 강하게 빛을 보여줄 것 중에 하나가 4680 배터리. 그전에는 이제 작은 배터리를 통해서 1층공 거의 건전지 같은 거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4680 시리즈로 좀 큰 걸로 들어가서 좀 용량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화재 위험도 적고 한쪽들이 또 안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기대감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어가는 변화가 어떤 테슬라 쪽에도 납품하고 하면서 좀 Q 확대를 또 유럽 쪽도 살아나고 하는 쪽의 기대감을 같이 안고 있다. 한쪽들이 중요한 변화로 보여지는데, 네,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감익돼서 실적 적자 보고 재미없었던 거는 상반기로 끝났다. 하반기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증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큰 것도 지금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되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란 것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잘 선별해서 일단은 제일 센 거 강한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 쪽들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 지금 엔캠 이런 것들도 시도했다가 못 넘어가고 바로 밀려버려요. 예, 그렇게 나오는 상황들이고, 며칠 전에 봤던 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그달은 되게 아주 호기롭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가격대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럴 때 저항대예요. 이렇게 저항받고 빠집니다. 여기 더 못 넘어갑니다. 거래는 탁 들어왔지만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안고는 그 다음에 돌파하는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왠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힘 빠진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런 모습들을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은 다른 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쭉 하고 계속 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를 바라보고 있던 이런 소재 쪽에서 그래도 양극재, 음극재 다 할 거고, 게다가 또 지금 2027년, 그러니까 2025년만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나오는 어떤 소재들에 대해서 약간 좀 어느 정도 배제시키고 FEOC 규정에 따라서 이걸 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좀 쇼티지 아니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그동안에 금리도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머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그럼 캐즘 끝나고 딱 돌아서 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늦었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막 다시 해야지 라고 하는데 벌써 쇼티지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또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또 제대로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회사들, 특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전구체, 그리고 또 음극재 이런 쪽들도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그대로 또 종목들도 반영한다라는 관점들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또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방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섹터별 강한 것들 뭐 있나 보다 보니까 요즘 강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쪽의 종목들, 솔직히 지금 먼저 이제 밸류업을 앞두고 시장에서 발표했던 회사들이 있고 또 아닌 회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만간 정부에서 밸류업 지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연동되는 KLX 그 지수 만들어 놓고 ETF 생성되고 그러면 이것들도 또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시장은 지금 쭉 밀려도 이런 종목들 신한지주 별로 안 밀렸어요. 고점에서 그냥 이렇게 묵직할 정도고, 은행주 괜찮고, 보험주 하나 볼까요? 삼성화재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냥 고점에서 그냥 평범해요. 올해 고가가 39만 원대,
지금 36만 원대 크게 안 밀렸거든요. 이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 그것도 의외로 증권주 이것도 잘 안 빠집니다. 옆으로 아니 저 상태에서 왜 그대로 있지? 네, 증권주의 특성은 원래 금리 인하 때 수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혜라는 부분들이 수혜는 받겠지만 한국 증시가 그만큼 좋아져서 거래량 많이 늘어서 거래 대금 늘고 그에 따라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금투세 수혜주입니다. 네.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빠져가지고 다 해외로 갑니다. 해외 위탁자산 쑥 그리고 해외 거래대금 쑥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되는 거 우리 이쪽에서 돈 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안 되겠습니다. 밸류업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ROE 10% 이상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배당 늘리고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서 유통주식수 20% 이상 줄인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회사고 그다음에 키움증권, 삼성증권 다 동참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흐름으로 제가 잘 관심이 없지만 시장은 그렇게 벌써 움직이고 슬슬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렇다고 여기서 따라가느냐 또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때 잘 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볼 섹터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늘 보니까 또 의외로 이런 쪽 강해요. 덱스터 언제적 덱스터입니까? 근데 지금 벌써 밑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CJENM 이건 그냥 거의 횡보 중이네요. 그런 쪽에서 이런 컨텐츠 관련된 쪽들도 우리 많이 쉬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이제 하반기 되면은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이니까 우리도 좀 봐주세요. 라는 쪽으로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것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밑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은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라고 플레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고 이 이슈가 계속 또 시장에서 남아서 계속 끌고 갈 이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매매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되지 않는 거는 되게 특이한 변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혹시 또 확대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땐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면서 아직은 또 심리가 또 확 퍼져야 되겠죠. 그럴 만한 지금 심리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오늘 또 섹터와 관련된 얘기들까지 한번 쭉 해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주가가 좀 살살 올라와줘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라왔다고 보다 폭을 줄인 거네요. 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무지 멀은 시장 쪽에서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하긴 해요. 근데 이럴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될 때 해야죠. 안 될 때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보고 있다고 변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챙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꼭 해야 될 것들은 리스크 관리하고 될 것들 챙겨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또 좀 바뀐 경제사부 지금 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우르륵 왔다고 하더라도 좀 하나하나 좀 잘 챙겨보시면 한 주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더 챙겨보시고 좀 분위기 바뀌어서 좀 이상한가요? 다시 게스트 초빙해와라. 그러면 초빙해 오겠습니다. 달려가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또 시장 정리를 하고 시장을 보고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흐름들 투자 아이디어 한번 챙겨가고 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시장이 조금 좀 살아날 때까지는 그리고 또 추석 끝나고까지는 또 저희 경제사부는 제가 혼자서 랄랄랄라 이거 하면서 또 시장 흐름들 비교하고 또 체크하고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괜히 아프시거나 환절기 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힘드시면 전혀 또 시장의 대응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건강 꼭 잘 챙기시고 그다음 무엇보다 시장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될 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게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경제사부가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흐름들 점검하고 이끌어가는데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